네, 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최초 암 치료제 FDA 승인 확정 1328조 M&A 랠리의 시작 2주씩 한 주라도 사두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 9,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바로 직전 거래일인 8월 23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요 화성 밸브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요게 9시 4분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9시 4분에 말씀드리고 이게 장 중에는 무려 16%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종가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대왕고래 이슈가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이 수급도 좋고 추가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을 보시면 9시 10분에 제가 공유해드렸는데 현대 에버다임도 주가가 종가로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장중에 9%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세방전지가 이게 2% 상승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종가 때 0.8로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장중에 5%까지 올라가면서 급락 구간도 터치를 했죠. 이거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참고를 해보세요. 아무튼 뭐 100% 말하자마자 다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근데 분할로 접근하시거나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입장하는 방법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전고체 배터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때 시청해 주신 9,800분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605분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우리 27분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익난 종목 있으면은 뭐 수익 났습니다라든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보면서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하나라도 달아주시면은 제작에 정말로 힘이 많이 되니까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주말 동안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우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제 전망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그로 인한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경기 침체 기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때가 됐다. 때가 됐다라는 것은 그쵸? 금리가 동결되어 있었는데 금리를 이제는 떨어뜨릴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고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언급이 그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어요. 1%대로 올라왔고 그럼으로써 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은 그대로 이제 이어받겠죠. 그래서 뭐 장 초반부터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짧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시장을 좀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투자자로서 이 가치를 엄청나게 쳐줄 수 있는 이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금리 인하 이번에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가장 성장하는 쪽이 이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M&A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2022년도에 M&A 인수금융 금리가 10%대였습니다. 인수금융이라는 것은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기업을 사는 게 변동성이 크죠. 신용 문제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참 또 자이언트 스텝이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대에 엄청난 금리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번에 8월 15일의 기사를 보시면 인수금융금리가 5%대로 내려왔다.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미뤄왔었던
금리가 10%대여서 부담스러워서 못했었던 이 M&A를 미뤄왔었던 이 M&A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조 단위의 매물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 심지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금을 가지고 기업을 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마땅한 인수 후보가 없었던 이제 홈플러스가 본격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슈퍼 사업부 익스프레스부터 매물로 나왔고요. 본체인 마트 사업부도 여기저기 인수금융금리 인하를 계기로 곧 매각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SK해운과 현대 LNG해운도 이 대주주인 PEF가 매각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요것도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이제 부동산 매각 자문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몸값은 4조짜리입니다. 이렇게 빅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M&A 시장을 지금 우리가 꽤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되는 쪽이 어떤 쪽이냐면은 테마성도 부각이 되고 M&A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요 테마가 있죠. 어떤가 하냐면은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CDMO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IDT 바이오로지카라는 CDMO 기업을 가지고 오면서 지분 60%를 가지고 오면서 CDMO 시장을 확 키우려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고 심사 중이에요. 이게 시행이 되면은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CDMO 기업은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이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가고자 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특히 CDMO도 CDMO 쪽이지만 보시면은 자, 7월 8일 기사입니다. 자, 바이오텍에 꽂힌 빅파마 5년 M&A만 1,328조 원을 썼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자,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328조 원 규모의 M&A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2년도에 그렇죠? 금융 인수 금리가 무려 10%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M&A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바이오텍 중에서도 가장 빅딜이 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은 면역 항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이프 같은 경우가 셀진을 인수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거래 금액이 이게 100만 달러 단위이니까 802억입니다. 802억 달러. 802억 달러라면은 한화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 규모의 인수합병이 면역 항암 기술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지금 어떤 시기에 있냐면은 게임 체인저로 부각받고 있는 이 암 치료제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 시기이기도 하죠.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 제네릭 의약품들이 많이 나오고 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지금이. 그래서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이때부터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셀진을 이 BMS가 가지고 올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냐면은 BMS 같은 경우는 16%가 빠졌어요. 여기는 16%가 빠졌고 셀진은 당연히 올라가죠. 상한가가 나오면서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자로서 어떤 부분을 봐야겠습니까? 바로 이 면역 항암 쪽에 피인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제2의 셀진을 발굴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선이 BMS가 2014년부터 셀진과 함께 항암 병용 엽법에 대한 연구 합의를 했어요. 이 셀진은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은 아브릭산이라고 해가지고 나노 입자로 치료하기 힘들었었던 뭐 췌장암이라든지 폐암까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면역 항암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BMS가 이걸 높게 사고 이제 같이 병용요법을 연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2005년 뒤인 2019년도에는 인수를 단행을 한 것인데
이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셀진 같이 항암 치료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인수합병 이슈들이 나오기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선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의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항암이라는 것은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게 주 목적인데 사실 정상세포도 같이 죽어버려요. 이게 화학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거죠. 몸무게도 빠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이 암세포도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우선은 이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이런 뭐 카티 치료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지금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특히 이번에 유한양행의 이슈가 떴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I에 이제 허가가 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비소세포 폐암이랑 소세포 폐암이랑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거의 한 70%, 80%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은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리자면은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 기술 수출을 한 게 렉나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국내에 있는 오스코텍과 그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개발을 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유한양행에게 넘겼고 유한양행이 얀센에 넘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요런 뭐 치료제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인수합병 이슈에서 피인수를 당하는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요런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요런 게 제2의 세일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수합병 금리가 많이 싸졌을 때 이런 기업들을 특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잘 봐두시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M&A를 많이 밀어놨었다가 이 금리가 지금 또 정해졌잖아요. 금리 방향성이. 그래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을 중심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오스코텍이 이제 금요일 장 끝나고 또 이런 뉴스를 띄웠어요. 연구개발에 2,500억을 더 투자를 하겠다. 현재 임상 파이프라인이 8개인데 내년에는 12개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2의 렉나자, 제3의 렉나자를 지금 만들면서 신약을 창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M&A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면역 항암 쪽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과 그리고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총 3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격 전략까지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 왔었는지 인증을 잠깐 해드리면서 저의 이 적중률을 잠깐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직전 영상이죠. 8월 23일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우선은 이 현대 에버다임이 있었어요. 23일 이게 아침 방송이라서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새벽 6시. 그래서 장 시작할 때 9시에 땅 이제 대응했다면은 요런 캔들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우선은 장중에 9% 올라가면서 1230원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잠깐 볼게요. 100원을 보시고요. 짧게 보려면은 이 9280원 1차로 요 자리 짧게 보려면은 이 9280원 요 구간을 체크해봐라 라고 했는데 가다가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저항이 강한 가격을
체크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비스무리한 가격은 잘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외에 같은 경우는 STX 엔진이 있었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 보합이 나왔죠. 이제 갭 하락 시작해서 만약에 시초가에 잡았으면은 그래도 수익권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노믹 트리도 있었죠. 지노믹 트리도 마이너스 갭 4% 하락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요 구간 터치하면서 저항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계속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뭐 100%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가 조금 떨어졌어요. 에이프로젠이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5%로 좀 빠졌죠. 이거 잡으신 분들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됐겠는데 말하는 종목들이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향후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차트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8월 22일에 말씀드린 화성 밸브도 그렇습니다. 바로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23일에 바로 띄어졌죠. 아침 방송이니까 하루는 빠졌습니다. 8% 빠졌고 그 다음에 23일에 16%가 올라오면서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같이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민테크도 있었죠. 민테크가 이것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10%까지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ST팜도 그래요. ST팜도 주가가 이렇게 꽉 채워지면서 가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유해 두시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분할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8월 21일에 말씀드린 이램도 그래요.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뺐다가 이제 금요일에 26%나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거 잠깐 볼게요. 흔들리 또 241선이랑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러한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전에 있는 요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한번 눌러주고 바로 이렇게 띄워져 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선은 급락이 나왔다가 물량 한 번에 빼고 거래량 없을 때 다시 띄워버렸죠. 자, 그리고 8월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 G를 말씀드렸어요. 이 G가 요거는 하루 만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죠. 이 G가 8월 21일에 상한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올려주는 종목도 있고 조금 기다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잡는 구간들은 요런 구간들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매도가 약한 구간들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기다리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한빛 레이저도 같이 말씀드렸죠. 8월 21일에 한빛 레이저가 주가가 보면은 요것도 23일에 22%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해보시고 요렇게 눌린 다음에 가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월 19일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이수 스페셜티를 대장주로 말씀드렸습니다. 8월 19일에 말씀드리고 요거는 하루 만에 8월 20일에 상한가 나왔죠. 하루 만에. 지금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매도가 강한 구간을 터치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거래량이 털리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계속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바로 올라갔다. 자, 그리고 이때 같은 영상에서 EV 첨단 소재도 말씀드렸어요. EV 첨단 소재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8월 19일이니까 8월 19일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캔들을 보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하루 만에 올라졌죠. EV 첨단 소재가 20일에 25% 바로 올라줘 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8월 18일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을 말씀드렸어요. 유한양행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번에 랭라자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을 때 8월 18일의 자리가 여기죠. 이제 8월 19일 월요일이 여기니까 이 자리서부터 체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 캔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지금 아주 강한 캔들이 나왔다. 매물대를 터치했는데 윗꼬리가 안 나왔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고 1차는 108,000원에서 보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8,000원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음봉도 피할 수 있었겠죠. 지금 요 구간을 다시 뚫고 가고 있는데 힘이 정말로 강합니다. 요거는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장주가 이제 알테오젠이었어요. 이렇게 자,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시면 이것도 반응했죠. 알테오젠이 금요일에 주가가 10%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매물대를 다 허물어주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지금 봐도 좋은 종목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도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DXVX가 상한가가 나왔죠. 종가 때. 그렇죠. 이렇게 상한가를 쫙 올려버렸는데
요것도 8월 11일부터 말씀을 드려놨었어요. 8월 11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닥을 물량이 좀 빠졌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빠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가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요거는 다음 주에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시장의 유행과 그리고 단기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혹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을 처음 봤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이 볼 종목 우선은 세 가지를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자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자, 세 가지 종목을 우선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유한양행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106,600원이고 저한가는 128,000원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요런 랭라자 뭐 제2의 랭라자, 제3의 랭라자 그리고 연구 개발비에 2,500억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뭐 이 임상 파이프라인을 내년에 12개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선 랭라자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만 이제 해 3천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실적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한양행을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일봉입니다.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죠. 쭉 올라가는 이런 상승분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특히 금요일에 15%가 나오면서 여기 앞에 있는 음봉을 다 먹었어요. 그렇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 역사적으로 신고점이 나오는 자리잖아요. 역사적으로 신고점이 나왔고 역사적으로 신고점의 갭 상승까지 나왔다가 빠졌었던 자리를 하루 만에 소화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중의 힘이 정말로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어디냐면은 103,000원 구간입니다. 자, 103,000원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했냐? 쫙 돌파를 시원하게 해버렸어요. 장중에 지금 뭐 이제야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어떤 점이냐면
개인 투자자가 21일에 많이 붙었어요. 8월 21일에 260만이 붙었거든요. 21일이 어디냐면은 여기 갭 상승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요 음봉 캔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이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매도를 누가 하냐? 매도를 또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근하고 원금 회복만 하는 이런 짧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유한양의 주가 흐름은 짧은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매수를 엄청 공격적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매도를 쭉 하다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줬고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손바뀜을 여기 위에서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전에도 이런 매물대를 돌파할 때 어느 정도 소화가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이 유한양행의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지금이 이제 한 주 더 남았죠. 8월 달이 한 주가 더 남았는데도 거래량이 역대급이에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유한양행의 매수 비중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매수 비율이 1.3% 정도가 많은데 주가는 무려 10%나 올라갔다라는 게 비싼 가격에 많이들 사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은 주체들이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5억 초과가 되는 게 20개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 100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순간적인 체결 금액이죠. 즉 시장가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분봉을 봤을 때,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갭 상승분을 먹어주기 위한 이런 매수세가 엄청난 돈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후에 종가를 봤을 때도 꾸준한 상승을 그려준 게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아간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계속 로얄티도 나오고 실적도 좋아지죠. 보시면 이 컨센서스를 봤을 때 우선 매출이 올해부터 2조로 지금 예상치가 나왔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증가가 이렇게 되죠. 올해는 95%, 내년에는 50% 수준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생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제2의 랭라자, 제3의 랭라자의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컨센서스는 크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좋은 자리라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한가는 12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12만 8천 원의 자리는 앞으로 한 20% 수준까지는 그래도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로 하실 분들은 저렇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11만 6천 원에서 1차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이고요. 현재가는 39,950원이고 저항가는 49,400원입니다. 자,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받는 마일스톤의 40%를 50대 50으로 수령하기로 했고요. 이 금액이 80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의 절반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오스코텍도 랭라자 기술료로 제2의 랭라자 발굴을 나선다라고 하죠. 요걸 이제 곧바로 시설 투자 연구 개발비로 쓴다라는 거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오스코텍과 아델이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또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랭라자가 요 치매 쪽에 니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스코텍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의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입니다. 우선 최근에 요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거의 복구를 해줬죠. 근데 오스코텍은 아직도 하락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쵸? 이게 요 매물대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 저항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일스톤을 연구 개발에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유한양행의 이 호재가 이제는 오스코텍의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유한양행의 2,500억의 시설 투자, 그리고 뭐 신약 개발 등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서는 보고 있고, 이게 금요일에 이 13%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윗꼬리가 별로 없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분봉을 보시면 5분봉인데요. 오스코텍이 장 초반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쭉 장 초반에 올렸고 우선은 매도가 강한 이 하락분을 빠르게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뭐 눌림이 나와도 위에서 눌림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요렇게 마무리시켜줬어요. 그쵸? 계속해서 눌림이 위에서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좀 막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4만 원대에서는 이 지지선이 나왔었던 자리,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4만 원에서 깨지니까 매수했던 주체들이 다시 매도를 하면서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계속 막히는. 그런데 완전히 수렴됐죠. 수렴됐고 매도가 약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데도 올라가니까 이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박스권의 상단의 물량을 쫙 받아내줬다. 이렇게 우선은 뭐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시면 물량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개인의 물량이 나가면서 외국인 기관의 물량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 포지션에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긍정적인 거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스코텍을 월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힘이 딱 보이실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때까지 뚫지 못했었던 요 하락분을 재빠르게 소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빠르게 뚫었잖아요. 심지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었던 이 음봉조차도 소화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그렇죠? 지지선이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여기를 깨줬어요. 그러니까 매도 심리는 여기가 가장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격을 계속 터치해주면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을 의미를 해요. 이전에도 요렇게 이제 쌍바닥이 나오면서 이 급락 구간을 이제 윗꼬리가 소화를 하니까 이제야 돌파가 쭉 나와 버리죠. 지금도 쌍바닥이 나왔고 여기 있는 급락 구간을 소화를 하면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를 또 약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후의 주가 흐름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텍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 사실 유한양행과 대장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의 진짜 둘 다 1위를 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항가 말씀드릴게요. 저항가는 49,400원이고요. 49,400원의 자리의 이유는 이 자리에서 우선 좀 많이 빠졌어요. 49,400원에서 주가가 정말로 많이 막혔었기 때문에 저기는 우선은 한번 다 던지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여기 45,000원 구간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가격 45,000원 1차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31,500원이고요. 저한가는 37,000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실시한 유상증자 규모가 컸어요. 1,400억짜리를 바탕으로 총 3개의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 ADC라는 게 뭐냐면은 병용요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항암 쪽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동시에 죽는 요 화학요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화학요법에 암세포만 적발할 수 있는 카티 치료제를 병용으로 하면은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이런 거를 이제 ADC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효과 입증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올해 안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에 내년 초까지 한 건의 기술 수출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꽤나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ABL 이제 111이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이 계열 중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효과 입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중 뭐 항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어려운 기술로 뽑히고 있긴 한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대감도 꽤나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ABL 바이오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의 일봉입니다. 현재가는 31,500원이고요. 주가가 아주 좋아요.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붙지도 않고
계속 거래량이 꾸준히 이제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매도의 심리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자리가 특히 금요일에 7%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앞에 있는 장대 음봉을 다 먹어줬죠. 여기에 장대 음봉, 여기에 장대 음봉을 소화를 다 했어요. 종가 때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될 가능성이 큰 자리거든요. 심지어 이 자리가 지금 약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 요 자리가 이전에 있었던 급락이 나왔었던 이런 매물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빠르게 소화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240일 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 상향 추세가 꽤나 꾸준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월봉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ABL 바이오가 월봉을 보시면 우선 7월 달에 물량을 많이 빼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전에 있는 요 박스권을 정말로 터치를 많이 했죠. 그렇죠? 웬만한 급락을 다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8월 달에 지금 그래도 8월 뭐 막바지죠. 8월 막바지인데도 거래량이 43%밖에 안 터졌고 43%밖에 안 터졌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매도가 털렸구나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요런 물량이 털린 모습이 나와요. 여기도 그렇죠. 음봉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올라가니까 이 대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없다라는 게 보이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짧게 보겠습니다. 저항가는 37,000원이고요. 37,000원의 자리는 이전에 있는 매물대 이제 피대침 자리, 여기는 정말로 세죠. 37,000원 최종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34,800원을 1차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BL 바이오까지 오늘은 같이 봤습니다. 세 가지 봤고요. 웬만하면 이제 분할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몰빵하는 것은 지금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제 분할로 한번 해보시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는 방인데요. 텔레그램 깔리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코치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무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저는 메시지 알리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들어가기라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기 눌러서 입장을 하면 되고, 그리고 영상 설명창을 보면은 링크가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주코치의 당일 이슈 공개방 텔레그램 방이라고 돼 있죠. 요걸 누르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는데 열기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까셔야 이걸 들어올 수 있어요. 한번 깔아두면은 평생 쓰니까 한번 깔아 보시길 바라겠고, 그냥 뭐 카카오톡 같이 한번 깔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눌러서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다운로드를 진짜 너무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프리뷰 채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웹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웹페이지보다는 그냥 다운로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웹에 입장하려면 매번 제 영상 눌러서 설명창 눌러야 돼요. 이게 귀찮죠. 그래서 텔레그램 다운 한 다음에 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무료 입장이니까 언제든지 도움받아 가시고, 뭐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 방 공유해 주시면 뭐 저도 감사하고 좋은 정보 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잭슨홀 미팅 긍정적으로 끝이 나서 정말로 다행이고, 뭐 당분간 그래도 지수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참고를 하셔야겠고, 변동성이 크니까 아직은 대선도 앞둔 상태고, 계속해서 영상 참고하시면서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투자를 해보시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봤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